안녕하세요. 내 몸 주치. 오늘의 주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요, 병도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은 걸리는 약의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뭔가 많이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콜레스테롤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간에서 80% 정도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20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잡히지 않고 식이요법을 오랫동안 했는데 좋다는 양파물도 삶아 먹고 마늘물도 삶아 먹고 다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는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80%를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만약 내가 콜레스테롤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먹은 음식에 비례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0쪽의 세포들이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전깃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깃줄이 다 이렇게 튜브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흠집이 나서 이렇게 빵꾸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거기가 헐거졌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전신줄에서 흐르는 전류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개를 맞아서 나오게 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나오게 되면 스파클링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불이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 혈관도 콜레스테롤로 다 감싸져 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흐르는 그 혈관에 흐르는 혈류들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쌓이거나 높다거나 그런 현상이 없는데 아무리 절제를 하고 진짜 콜레스테롤에 관계되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을 주관하는 피온이라는 유전자가 그 효소 유전자가 잘 일을 해주지 못하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20%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20% 가지고 어떻게 80%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왜 우리는 싫어하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거 원인이 다 콜레스테롤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조금의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닥터 킬리말이라는 머컬리라는 이 박사님에 의해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요,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렇게 앓았던 그런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던 그런 남성 환자를 1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길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으로 그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콜레스테롤이 250 이상인 사람이 8%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92%는 콜레스테롤이 다 정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계통의 병을 일으키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혈액이 자꾸 이렇게 음식이나 어떤 식생활로 통해서 혈액이 자꾸 산화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내 몸의 혈액을 pH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리페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잔여물들이 혈액 속에 떠들어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액이 이제 혈관을 막게 돼서 그 혈관에 막게 되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우리는 혈액이 뚫고 가겠다라는 그 신념하에 혈액을 강하게 뽑아내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게 이제 고혈압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혈압이 온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음식 찌꺼기들 때문에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혈액을 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문제고, 그 생기는 원인이 산성화된 혈액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 그래서 즉 혈중에 떠도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내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내가 혈액에 혈액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혈액을 끈끈하게 하고 혈액 속에 어떤 찌꺼기를 마구 떠돌아다녀서 플러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음식을 내가 많이 먹고 있으면 간에서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작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간이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장하는 유전자들이 다 고장나 있었어요. MTHFR이라는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혈액 속에 떠드는 그런 어떤 찌꺼기들을 이렇게 잘 비를 투여해서 다시 단백질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이유를 봤더니 저는 혈액에 그 PON이라는 그 콜레스테롤이 HDL과 결합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없애버리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MTHFR에는 호모시스테인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보다 더 무서운 게 단 음식들이에요. 과당 또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말린 과일들은 너무나 과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히려 기름보다는 탄수화물 쪽이나 당이 정말 많은 콜레스테롤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 분자교정 의학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편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교정을 저서한 박성호 사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저서를 하셨는데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같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수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우리가 진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담즙을 만들거나 세포막의 호르몬 또는 조직 형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LDL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과다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지.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몸에는 담즙도 못 만들 거고요. 세포막에 호르몬도 또는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양,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수치를 가지고 이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20년을 먹었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은 낮춰질 수 없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콜레스테롤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드셔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만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황산화 물질 중에 코큐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그 물질을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근육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큐텐이 없으면은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에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이렇게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콜레스테롤 약보다 조금 더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있는지를, 음식 관련해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먼저 병원에 가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심혈관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높으면 우리 혈액에 아주 이렇게 농도가 끈끈해지고 우리 혈중의 농도가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하고 세포벽을 병들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치를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병원에서 그 수치를 알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혈액을 맑게 하는 거에 주력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혈액을 pH 농도를 맞춰주는 우리 혈액의 pH 농도는 7.35에서 7.45까지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그 pH를 유지하는 것들은 미네랄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되지 않게 우리 항산화 제품들을 음식 형태로 다 드실 수 없다면 영양 보조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